네, 오늘은 유망주 직접 기업 탐방 통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탐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이제 실적 체크라든지 향후에 좀 성장성 좀 체크 좀 하려고 좀 두 군데 다녀왔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너무 잘 갔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탐방을 가보시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던가요? 사실 좋아지기 전에 탐방을 잡았는데 너무 이제 탐방 계획이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좋아진 후에 갔다 오게 됐는데 포인트는 그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증샷.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다녀왔고요. 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 이제 시점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파악하러 이제 간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인터파크는 여행 쪽도 말씀드렸고 제가 항공 쪽도 말씀을 드렸고 공연 쪽도 있어서 네. 다른 여행 항공주보다는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상승률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냐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업사이드는 좀 충분히 좀 더 있는 것 같다. 다른 여행사보다. 왜냐면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이나 항공 쪽 그리고 이제 뭐 공연 쪽은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을 시장에서 다 예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인터파크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출판. 예, 항상 목에 가시 같은 어떤 이 사업부인데 한 연간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매출이 꾸준히 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는 사업부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여행 업종에 비해서 항상 저평가가 돼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지금 이 서점 부분에 대한 출판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또 크다 보니. 예, 도서 네.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인터파크가 최근 수년간 이 도서 부분의 그 다운사이징을 지금 계속 충실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영업 적자가 한 100억 정도가 나오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한 50억 정도까지 줄인 상태고요. 뉴스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인서적 지금 파산 신청 들어가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는 다운사이징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점진적으로 향후에도 이 출판 부분을 좀 계속 다운사이징을 해서 영업 적자를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BP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 아니면은 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좀 출판 부분을 좀 덜어낼 생각을 하고 덜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생기는 게 지금 여행 부분만 봤을 때 물론 인터파크의 전체 여행 비중은 자유여행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 전체 여행 그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모두 투어와 좀 유사하거든요. 네. 근데 모두 투어 지금 시가총액 한 5,400억, 500억 정도 되고요. 인터파크 물론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비싸다 싸다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모두 투어 정도의 여행의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데 만약 출판부를 제외한다면 공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공연 쪽이 굉장히 좀 또 각광받는 게 특히 이제 아이돌 스타들의 이제 공연이 이번에 프랑스 보니까 5천 명 정도 콘서트 그 오프라인 공연을 했더라고요. 이 공연이 된다고 하면은 여행 플러스 프리미엄 요인이 들어간다.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행 부분은 모두 투어 정도의 가치를 주고 밸류를 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공연 쪽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파크가 국내 독보적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하면은 좀 더 업사이드 그 다른 여행사와는 차별화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공연 쪽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뭐 영화관이라든지 무슨 뮤지컬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 아이들의 공연도 분명히 될 건데 그 각 엔터사들의 이제 아이돌 공연도 직접 연관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특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출판부의 어떤 다운사이징의 어떤 이런 구조조정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다운사이징이 잘 된다고 하면은 여행사는 좀 다른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인터파크는 뭐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구간이 있지만 지금 자리 안 부담스러운가요? 지금은 사실은 단순히 이런 거죠. 한쪽 섹터가 좋아지면 많이 오른 섹터를 약간 팔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어떤 수급적인 상황을 배제한다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는 좀 더 모아가셔도 이제 그동안에 인터파크 관심 있게 보셨다가 편입 못하신 분들은 조정 구간에 다시 이제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 제가 이제 드린 가격대 이미 다 도달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 손절가는 5,200원 정도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쯤에서는 싸이 콘서트를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대합니다. 예. 인터파크 또 탐방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말씀해주셨던 관심주 안에서 또 탐방을 다녀오셨네요. 네, 바디텍 매드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회사는 이제 춘천에 있어서
춘천까지는 못 갔고 여의도에서 IR을 이제 IR 팀장님과 네. 이제 진행을 했고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셀트리온 아마 관심주를 언급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하반기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신약 파이프라인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셔야 된다. 네. 근데 거기에 단순히 신약 파이프라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반 진단 키트, 그러니까 경쟁사나 오리지널 제약사가 없는 그 전략적인 어떤 이런 그 아이템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동반 진단 키트를 같이 이제는 판매하는 그 동반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바디텍메드죠. 과연 이번 이제 탐방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셀트리온 향으로 가는 이 동반 진단 키트의 어떤 매출이 과연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갔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동반 진단 키트 공급 진단 그 진단 키트에 대한 공급을 이제 공시했던 거고요. 이 셀트리온향 동반 진단 키트는 3월 3분기부터 즉시 반영됩니다. 아마 이제 3분기라고 해봐야 이번 달 지나면 7월인데 아마 이제 7월부터 장비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사용되는 동반 진단 키트 들어갈 거고 일반적으로 램시마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 SC 피하 주사를 맞는 그 환자들이 연간 한 램시마를 한 세 대에서 4대 정도를 맞거든요. 모든 환자들에게 아마 셀트리온에서 모든 환자들에게 이 동반 진단 키트를 다 공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3개에서 4개 정도의 동반 진단 키트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즉시 매출 반영될 거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유플라이마는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뮬러인데 휴미라는 단일 품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한 20조 이상 매출이 나오는 그런 약이고 거기에 바이오 시뮬러를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래서 유플라이마를 동반 진단 키트와 같이 들고 가서 램시마와 같은 레미케이트 시장을 뺏어왔던 그런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서 셀트리온 또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이 동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신규 시장을 진입했을 때 과연 시장의 확장성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그걸 본다고 하면은 아마 셀트리온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 지금 바이텍메드가 만든 유플라이마향 이제 동반 진단 키트를 3분기에 이제 상용화가 완성되거든요. 수출허가까지. 그럼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동반 진단 키트 2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정도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동반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로나 진단 키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차별화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바닥이고 지금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질문했는데 그럼 이런 동반 진단 키트 하는 회사가 있느냐 우리 국내에 전혀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유일하다고 하고 그럼 글로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밸류를 내야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피어 그룹 했을 때도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에서 이런 블록버스터급 그 제약사와 동반 진단 키트를 하는 그런 회사는 자기가 좀 봤을 땐 없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최초로 들어간 그런 동반 진단 키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추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셀트리온향으로 가는 동반 진단 키트의 어떤 매출량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체 쪽은 어떻대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50억 정도 바디텍메드가 벌었거든요. 네. 올해 아주 보수적으로 650억에서 680억 정도를 얘기해요. 1분기보다 지금 2분기 실적 좋고요. 근데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체 진단 키트와 동반 진단 키트 그리고 타액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전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셀트리온 아마 주주분들도 굉장히 그 램시마나 향후 신약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동반 진단 키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 아이템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분기도 지금 5월까지 수출입 데이터에서 보면은 2분기가 훨씬 좋고요. 3분기는 당연히 더 좋겠죠. 왜냐하면 네. 동반 진단 키트의 어떤 매출이 붙을 것이고 4분기에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의 어떤 그 동반 진단 키트 플러스 중앙체 진단 키트에 관한 어떤 그 기대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라 차별성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파크와 함께 바디텍메드의 또 탐방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용목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